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관리, 갈등을 피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르시스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나르시시즘은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나르시스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동료, 친구, 가족 혹은 상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스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존경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특성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의 인정을 강하게 원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최우선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스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타인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종종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르시스트와의 소통에서 긍정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칭찬과 인정을 매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주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그 부분은 정말 훌륭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스트들과의 관계는 종종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 할 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종종 타인의 자아를 침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욕구에 맞추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종종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감정적으로 당신을 압박하려 할 때 이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협과 협상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복잡한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상담을 통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르시스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직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상사와 함께 일하는 경우 그들의 지나친 자기 중심적 행동과 인정 욕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 부분에서 당신의 리더십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업무 시간 내에 이 일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가족 관계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부모나 형제와 함께 지내는 경우 그들의 지나친 자기 중심적 행동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할 때 부모님의 관심에 감사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로 친구 관계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경우 그들의 지나친 자기 중심적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시로 연인 관계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 연인과 함께 지내는 경우 그들의 지나친 자기 중심적 행동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항상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할 때 당신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 의견도 존중받고 싶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와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들의 지나친 자기 중심적 행동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가 사회적 모임에서 지나치게 주목받으려고 할 때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스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경계를 설정하고 긍정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을 잃지 않으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관리 갈등을 피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